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르TV 2026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수장의 투자 지침서란 내용으로요. 예, 오늘 무려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 제가 방송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까나리아 그래가지고요. 카나프 테라피틱스라고 그 특례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주주 지분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대주주 지분이 발생을 했는데 17%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저 신규 상장 종목은 한 35%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요. 며칠 전에 저 까나를 들어갔더니요. 36%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오늘 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국무회의 때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다 망한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뭐냐면요, 그만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종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난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이 제도를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24년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기 전 2년 전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끝장난다, 그 얘기를 몇 번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작전이든 뭐든 그런 행위,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까나프 테라피틱스에 이어서 또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름하야 여기다가 그래요, 주목. 그래서 IM 바이오로직스, 읽기 편하라고요, 색상을 집어넣었습니다. 26년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신규 상장이 아니라 특례 상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해서 상장 2일차 때 여기 보니까요, 잘 안 보이시죠? 10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가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빨간색.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요. 신성장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절대 제시해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회사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혁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상장했으면 됐지. 혁신, 파격 이런 거요. 혁신 항체 신약 개발 전문 업체랍니다. 그리고 최적, 그래요. 좋은 내용이죠. 최적 항체 모달리티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 면역 질환하고 면역 항암 분야에서 차별화된 치료제를 뭐라고요? 개발 중, ING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 중이래요. 개발 중. ING요. 개발 중이랍니다. 어떤 제품이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매출액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일으키고 부채 비율을 막 없고 막 유보율이 막 2000%, 3000% 되고 막 BPS가 이게 10만 4천 원이었으니까 막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면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례 상장이라는 게 기술인인데 돈이 없다. 기술인인데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누구한테 받으러 오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틀째 딱 보니까요, 똑같아요. 까나프 테라피틱스하고 다른 게 없더라. 이 종목은요, 대주주 지분이 몇 %입니까? 보이십니까? 18%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제가 이쪽으로 당겨왔는데요. 매출액 이때는요, 빵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6억이고요. 뭐 이때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런데 직전 상장하기 직전 연도에 갑자기 매출액이 276억 원에 영업이익이 1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이상해.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라는 거는요, 내식으로 얘기하면 파산 그 얘기죠. 그리고 유보율이요,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건요,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회사가 개발 중이라며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시제품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BPS가 까나프하고 똑같습니다. 까나리하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8,000원짜리 이런 종목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정말 처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대로 6개월만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동산보다 이게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정말 멈춰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도 멈춰야 되겠죠. 압구정동에요, 55평짜리 아파트가요, 110억이랍니다. 110억. 나라 망한 거죠, 110억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유세나 이런 거 이제 세금으로 물릴 것 같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에 급하게 급급매를 내놨는데요. 110억 아파트를요, 무려 한 20억 원 싸게 내놨어요. 어떻게? 92억 원에 내놨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2억짜리 아파트는요,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까지 돼요? 그래요. 2억 됩니다. 2억. 한도가. 그럼 2억 대출 받아서 90억 현금 갖고 사야 되잖아요. 현금 통장에 90억 갖고 있는 친구는요, 이재용, 최태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가? 맞아요. 그 말이. 부동산 이대로 두면 진짜 나라 아주 박살난다. 끝난다. 망한다. 맞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이런 종목 자꾸 들여놓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 갑니다. 코스닥도 안 가고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있는 동전주 그런 그 좀비 기업들을 한 200여 개부터 순차적으로 퇴출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특례 상장 종목들, 그동안 5, 6년 동안 상장됐던 종목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종목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그 테마주 형성돼서 그거 지금까지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고 자금도 엄청 날 겁니다. 지금 똘습니까? 1,000억씩 들여서 기름이 펑펑 솟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제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2일차 때 신성장 기업이 그랬다는 거예요. 3일차 때가 지금 8만 원대. 보셨어요?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3일차 보니까요, 이거는 애뉴얼이고요. 애뉴얼. 이거는 애뉴얼. 이게 연. 이거는요, 분기를 이야기합니다. 분기. 여기 보니까 25년도 이제 그 3분기에 대한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액 13억에 영업이익 11억, 그리고 부채 비율이 21억에 703% 유보율.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 이건 천지가 개벽한 거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IM 바이오로직스 회사 마당에서 나무 심으려고 땅을 팠더니 거기에 막 유전이었던 거예요. 막 기름이 막 원유가 펑펑펑 솟고 막 가스가 킥킥 나온 거죠. 카타르하고 이란, 사우디가 된 거예요? 하르그 섬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 결국에는 BPS를 뭐라고 썼냐면요, 4,000원이라고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 4,000원 여기까지 와요. 4,000원이면 2만 한 5,000원까지는 제가 용서를 하겠다. 허나 얘는 얼마였냐면 4,000원 붙이니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10만 4,000원입니다. 10만 4,0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8,000원짜리가 10만 4,000원도 웃긴데, 최근에 분기 직전 연도의 3분기에 BPS를 계산했을 때 성수당 4,000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이거는요, 안 된다니까. 저는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십시오.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을 매도할 때 꼭 보셔야 될 게 재무제표를 보시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셔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굳세어라 금순환은 뭡니까? 그래요. 어쨌든 4일차, 4일차까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이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뭐 7만 원대.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빠지겠죠. 그럼 10만 4천 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례상장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상장된 거 몇백 개를 거꾸로 뒤집어서 계속 보라고요. 이게 지금 좀 먹는 거고 지금 코스닥 종목 자체를요.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원래 원칙은 코스피보다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지금 개수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상장 조건이 더 유하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기술인데 돈이 없으면요. 누가 투자하든 그리고 기보라고 있어요.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돈을 받아서 열심히 시제품 만들고 실제 시장에 내놨을 때 대박이 터져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지. 특례 상장 몇백 개 상장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 돈 다 뺏어먹은 진짜 이거는 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수의 투자 지침서. 오늘은요 이거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입니다. 볼륨 거래량. 제가 시간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간은 9시부터 약 9시 20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시부터 약 1시 20분까지 보시는 거고요. 9시부터요. 되게 9시 한 5분 정도 내지 10분 정도 보면요. 오늘 내가 매수를 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눈에 잡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 밑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뜰 텐데요. 오시면 무료 강연회 4월 4일 날 진행하는데요.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식을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면 되죠. 그죠? 어떤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그 내에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일 때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은요. 계좌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이거를 목표가 10,000원짜리인데 목표가가 2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다 한 1,000만 원 묻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계좌는 그 묻어놓은 계좌가 25,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4,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파다닥 움직이면요. 뭐예요? 심심한데. 잠깐 들락달락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중장기를 같이 엮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거는 단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장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장기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속도를, 기간을 얼마나 짧게 잡을 거냐, 길게 잡을 거냐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간 이제 꾸준히 제 방송을 보셨으면 저는 원래 원칙은 사서 꾸준하게 내리든 오르든 그저 그냥 DLEC, OCI 홀딩스, 현대차, 기아차는 안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진세미콘, 한국타이어 등등등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으로 목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3.5%인데 이게 몇 분, 2분 봉에서 이게 나타나면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거래량이 한 40만 주 정도는 들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일봉도 마찬가지고 일봉은요 한 400만 주 이상, 즉 5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오늘 끝났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500만 주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그러면 그게 기준봉이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10,000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주수를 똑같이 생각합니까? 야, 액면가가 걔는 5,000원짜리고 너는 500원짜리잖아.
액면가가 뭔지 몰라. 그래요. 자, 시간 가격과 함께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거래량은. 그래서 가격의 어떤 변화와 거의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 그래서 원래 성수당이 강의하는 내용은 투자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 최근에 매매한 거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자, 이제 급격한 돈, 즉 거래량의 증가는 현재 해당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외인과 기관은 수수료 안 냅니다. 외인과 기관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개인이 엄청 사고 외인 기관이 팝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개인이 팔고요. 외인과 기관은 삽니다. 이걸 통계를 수급상 투자 주체의 통계를 내보면 개인 투자자가 돈을 딸 확률이 84.3% 나와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잃을 확률은 70 몇 % 나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지금 다 재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외인과 기관은 지금 아주 그죠 깡통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외인과 기관은 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 개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딴 적 또는 그런 때는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심 종목이 돼서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동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장 갈게요. 모든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 그래서 평균 거래 시간의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2분에 40만 주라 하지 않습니까? 일평균에 500만 주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평균 거래량이 없어. 뭐 2,000주, 3,000주, 뭐 3만 주, 4만 주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렇죠.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항목 만드는데 0에서 7% 고가는 14% 이상이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면 이게 기준봉인데요. 여기서부터 3%, 여기서부터 7%, 14%, 28%, 56%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2분입니다. 50여만 주로 거래량이 파바박 늘어났다든지 몇십만 주의 매수 또는 매도가 나타난지 한다라면 그렇죠? 예, 얼른 보야죠. 이 회사의 대주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의 BPS 대비 시장에서 PBR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지. 까나리야? 아까 보셨던 그 종목 사고 싶어 미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식 대혁명이라고. 부동산보다 이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꽤 오래 한 6년 가까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고 도저히 코스닥 시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회생 불가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치워버리고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서 새로운 종목, 정상적인 종목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무려 1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 종목들을 다시 누가 들여놓는 겁니까? 왜 들여놓는 겁니까? 청산가치가 마이너스 8천원짜리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옵니까? 기술인인데 돈이 없어. 그냥 두세요, 그냥. 그게 어떻게 특례 상장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1년에 100개가 상장하면 정말 하나가 들어올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지?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스닥 절대로 못 갑니다. 지금 200개가 아니라 4,500개를 빨리 정리를 하고 없애버려야 코스닥이 온전하게 2,500, 3,000 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들을 매수해서 지금 몰려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한 줄기 빛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 뭐요?
반바지라고 그럽니다. 반바지. 반바지가 뭐야 그랬더니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그래, 그 반바지래. 이거 봐요. 대한민국은 반도체예요. 바이오 아니고, 2차전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보시려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건 재무제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50여만 주 거래량이 늘어났다든지 몇십만 주의 매수 매도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분명 급격한 가격 변화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3.5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들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급격한 거래량 증가 종목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없어? 이게 아니고.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시장 주도 세력이 프로그램이 움직일 때는 많은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거래량의 관찰은 주도 세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게 성수장의 투자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분봉인데요. 자, 이게 0이고요. 자, 저 검정색 잘 보세요. 빨리빨리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0%고요. 이게 7%고요. 퍼센트. 그다음에 이게 10%고요. 이게 14%입니다. 그래서 0에서 여기까지 7%는 7%고 7에서 14까지는 이게 또 7%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7% 안에 이런 기준, 이게 바로 3.5가 나와버리면 사버려 그러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10% 가면 기다렸다가 14%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 14%를 밀어버리고 14% 종가 만들고 밀어버리면 이때는 이거를 그냥 몰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창. 집중 매수, 몰빵 이런 말은 증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용어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몰빵 이런 거 쓰지 말고 집중 투자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사서 이 그림이 나오면 매도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거래량, 지금 이야기하는 거래량,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 사는 순간 거래량 없이 이게 쉽게 하면 물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년의 시세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떠나십시오. 물론 장중에 일정한 시간 8시 50분부터 9시 10분, 1시부터 1시 10분에만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거는요 비율이 한 20% 되고요. 8시 50분, 9시 20분, 9시에서 9시 20분요. 이게 한 80%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주로 회의는 몇 시에 들어가요? 9시에 회의 들어가죠. 8시 50분에 들어가서 한 10시에 끝나요. 그죠? 회의를 자주 많이 하는 회사가 잘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 회의를 좀 가끔 한 번씩 하는 회사가 잘 되고요. 매일같이 회의하는 회사들, 글쎄요, 잘 되면 잘 못 봤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요. 그래서, 자, 이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때도 오로지 매매 시간에는 시장에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의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대에만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직장에서 틈틈이 시장을 보면서 이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어디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게 맞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부업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예?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본업 전문직이라 말이요. 응?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귀동량 아니면 누구한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종목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TV 채널,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가 소위 전문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그거요. 인포스탁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 요점 정리해서 그냥 몇 번 읽어보고 말하는 척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전문직이라. 이게 그래서 저는요. 원래 그 전업투자라는 그 내용은 원래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만 하면 이거는 뭐가 없어요. 정년 퇴직이 없어요.
주식을 잘하면. 그래서 정말 최고의 고수를 보았느냐? 저는 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넘어갈게요. 보시자고요. KC. 이게 언제예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블랙 무언데이.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장 시작하기 2시간 전에 그래요. 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뭐 거의 폭락을 했죠. 코스피 뭐 5% 넘게, 대형주 뭐 거의 6% 가깝게, 중형주, 소형주 빠지죠. 그리고 등락률 보면 상승이 코스피가 69개, 하락이 846개. 그리고 코스닥이 200개 오르고 뭐 한 1,500개가 빠지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장에서도 어쨌든 가는 친구는 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장이 엄청 좋아. 그래도요, 종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투자 지침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이게 월요일인데, 이게 종목 이름이요. KEC거든요. 아마 이 종목을 움직이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이 회사 주가를 움직이는 차티스트들이 혹시나 지나가다가 제 방송을 본다라면 너네들은 깜짝 놀랄 거야. 그치? 내가 설명할게. 자, 이게 2분봉이거든. 자, 2분 지났는데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어. 뭐가? 기준봉이.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거야. 얘가 삐리리리리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서 그러니까 3.5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량을 보니까 2분짜리 거래량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40만 주라고 그랬는데 무려 112만 9천 주. 그럼 얘는 얼마요? 얘도 50만 주가 넘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얼마요? 거의 160, 70만 주가 들어오면서 삐리릭 이렇게 하면은 너 돈 얼마나 있어? 네? 얼마나 살 수 있냐고. 이러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오케이 바리 땡큐 바리. 그러고 어떻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더니요. 이게 10%요.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게 0이고요. 이게 3.5고요. 이게 7이고요. 이게 10입니다. 위에 14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10%까지 딱 가면 뭘 열으라고 그랬어요? 오렌지라고 그랬죠. 오렌지. 그래서 이쪽을 봤더니 이 부분이 100과 110 사이 중심 라인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구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는 거죠. 즉 이거를 속도라고 그래. 스피드.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네요? 쫄지 마. 안 쫀단 말이죠. 겁을 안 먹는 그 사이에 갑자기 훅 올라오면서 또 장대양봉이나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여기가 14%거든요. 그런데 꼭 약속을 합시다. 성 소장은 14%까지요. 왜?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대개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오늘의 특징주 장이 정말 폭락장이고 안 좋은데 불구하고 KEC에 대해서 이 방송, 저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틀 때마다 K씨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의 특징조 이렇게 안 좋은 종목에도 움직이는 이 종목. 여러분, 그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도 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 라인을 110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증권회사의 40여 개 보조지표에 모든 어떤 기준 보조지표 만든 이평은 종가단선이라니까요. 이건 대마이평이고, 그럼 대마이평을 누가 보느냐? 외인과 기관들의 알고리즘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죠. 14%를 돌파해버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빨간색 이거 보이시죠? 여기. 예, 그래요. 카메라가 여기를 확대해서 확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청자들이 좀 피곤할까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EBS 이데일리 TV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퍼센트가요. 몇 퍼센트냐? 10%입니다. 시간은요, 9시 16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날이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K20라는 종목이 너 왜 그랬어? 이때도 막 지금 170만 주, 막 150만 주 난리가 났어요. 거래량이.
오케이.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거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 내용을 잘 보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 자, 어쨌든 저거 이데일 TV VOD 다시 보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요, 잘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 종목은요,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나온 겁니다. 자, 월요일 날 나왔어요, 이 종목이. 옵투스가 월요일 날 나왔거든요. 아시겠어요? 오, 그래, 놀라워라. 월요일 날 나왔어. 옵투스 어제 사고 오늘 또 팔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10% 갔어요. 10% 갔을 때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오렌지 봤더니 중심밖에 안 왔어요. 그냥 두시든가 더 사든가. 그리고 지켜야 될 게 7%를 내려앉으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돼서 그리고 14% 물고 이 위치가 나왔을 때의 퍼센트가 20%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오렌지를 비교해 보면 중심의 시대 10%와 14%를 돌파할 때 이 과열 구간을 돌파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매도고 이 종목도 20% 변동성이 되게 강하죠. 그죠? 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냐? 오늘이 25일이고요. 이건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오늘은 지옥, 내일은 천당, 내일은 천당, 모레는 하여튼 잘못했어요. 자, 이거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반대로요. 이제 코스피가 막 2.5%씩 막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올라가고 이번에는 바뀌었죠. 월요일하고 다르게 오른 종목이 700개가 넘고요. 떨어지는 게 160거고요. 오르는 게 1,300개고요. 떨어지는 게 1,300개 대 300개인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든 무슨 일이 났든 누가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나는 귀 막고 입 닫고 조용히 내 기준대로 사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란 전쟁 언제 끝난대? 이란에 무슨 일 있대요? 이 사람아 지금 난리 났잖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살면 주식에서 안 잃는다. 그래요. 자, 머큐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머큐리 이게 0이고요. 7% 근방에서 여기 보이시는요. 3.5가 발생했어요. 그럼 머큐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샀겠죠. 그죠? 그래 샀어요. 자, 샀어요. 또 샀어요. 그리고 10% 왔어요. 10%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렌지. 얘 봤더니 거의 한 3분의 2가량 왔으니까 바로 14%빵 튀겠구나. 오케이 바리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들 매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 3.5, 3%대 사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도대체 몇 %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캔들 붙이면서 매도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이게 매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도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라는 거예요. 어제 이 하나만 가지고도 1,000만 원이면 180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받아가지고 2달 만에 30%, 40% 와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 종목이 있고 그 종목군 내에서 얘가 한 달 동안 움직이는 날짜는 이틀, 3일밖에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머큐리였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요. KCT라는 종목이요. 어제 이랬잖아요. KCT. 자, KCT 보자고요. KCT는요.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10%를 가버렸어. 10% 갔죠? 오케이. 10% 가면 뭘 보라고 그랬어요? 오렌지 보라고 그랬는데 오렌지가 특이하게 나옵니다.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이고 여기서 수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검정선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 골든 크로스는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골든 크로스가 되지 않고 수렴 구간인데 10%가 되면은 KCT 잘 들어. 우리는 일단 나와 그러거든. 얘가 일단 나와 그러잖아. 딴 거는 이렇게 해서 이때쯤 와 있으니까 오케이 바리 14% 에브리바디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는 이상하지. 그럼 든다니까. 일단 매도. 그리고 지켜봐라는 거죠. 그죠? 지켜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KCT. 그러고 나서, 자, KCT가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시간이, 이게 9시입니다. 9시. 9시 4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9시예요. 9시 초반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요? 이제 시간 잘 봐. 여기 12시 20분대요. 12시에 12시, 점심 12시라고, 12시. 그러니까, 아까 10%에 팔았지. 그냥 가만히 뒀더니 얘가 삐리삐리 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시 넘어서 호로록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눌릴 때 일로 와. 그러고 또 시작하는 거지.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4고 이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으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신호 나오면 이거를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9시 10% 진행되고서요. 밑으로 쭉 거래량 없이 세워라 내워라 태양아 녹수냐 기차바퀴 빵꾸나냐 뭐 이렇게 할 때 조금씩 담았다가 가만히 보면요. 얘가 어떻게 해요? 후루룩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분봉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10% 때리고 쭉 흘러내렸다가 훅 가버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퍼센트가 23%입니다. 하루에 23%로 수익 낸다. 이건요.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럼 KCT가 목표가가 얼마인가? 그거는요.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4월 4일 밑에 자막 나올게요. 다음 주 토요일 4월 4일 선착순 10분으로 여러분들과 무료 소규모 강연회를 제 사무실 거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애간장이 타고 간절하신 분, 즉 간절하다는 건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만 저는 모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계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단지 따라 붙는 겁니다. 움직이면 따라갔다가 걔들이 나가면 나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KCT였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0인데 이걸 시가라고 그래. 시가. 오늘 시가로부터 그러니까 이 위치가 3.5거든요. 이게 3.5입니다. 여기가 3.5입니다. 여기가 3%고요. 여기가 4%잖아. 맞잖아. 뭔 말인지 몰라? 0, 3.5, 7. 7에서 10 사이 3. 여기는 4%. 그죠? 그렇죠. 원래는 3.5, 3.5, 3.5, 3.5인데 이 10이라고 하는 VI 발동을 정적 변동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좀 보십시오.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상한가 한가가 폐지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특례 상장 종목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겪어보고 지금도 그 종목을 마이너스 8,000원짜리를 10만 4천원에 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럴 돈 있으면요. 어디 소녀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났을 때가 2짜리 7%, 10%, 14 가는데 이게 1차라고 그러고 이게 2차라고 그러고요. 이걸 3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요. 갔다가 여기서 만나서 눌렸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라는 것 자체가 일봉도 3714 2856이고요. 여기도요. 7에 10에 14라고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이쯤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 말이요? 무슨 말이요? 못 알아듣겠어?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왜 매매를 하십니까? 저도 가끔 제 TV를 봅니다. 종목 진단. 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요. 되게 이제 종목 진단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 보면요. 되게 목소리 자체가 착해 보입니다. 정말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그런데 대개는 방송에서 괜찮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코위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코위버. 그래서 쫙 내려온 거예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 그래, 오늘 코위버. 그러니까 여기 보면 0%에서 여기 어디 갔어? 늘와. 이게 7%인데 다시 여기서 색깔을 좀 검정색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0이고 얘가 7이고 얘가 3.5요. 근데 여기서 삐리리리리리리 올라서 여기까지 왔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3.5 위에서 이게 나오면 이거는 반대로 1차 목표가가 10%가 되는 거고, 그리고 3.5를 지키지 못하고 윗골이 달아서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따라해봐. 급등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틀 자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코위버 같은 종목입니다. 그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 매매는 안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대로만 가면 참 재미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사는데 이게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막 샀겠죠, 그죠? 그리고 쭉 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7%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 그리고 다시 눌려.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추매라는 말을 쓰더라고. 방송에서 추매라고 하는 것은 추가 매수 그 얘기지. 그리고 여기가 10%인데 달랑말랑 그래. 어떻게? 그냥 둬. 그냥 두라고. 그냥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HTS 들어가셔서 이 종목을요, 2분봉 열어놓고 보시라니까?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여기다 온갖 무슨 5일선, 21선, 61선 말도 안 되는 이평선을 놓고 매매를 하신다고? 이평선 보고, 종가단순 이평선 보고 돈 따신 분 있으면요,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오케이. 그러고서 딱 10% 갖다 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는 보조지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오렌지. 물론 보조지표가 한 100여 개 됩니다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얘를 봤더니요. 자, 얘는 또 특이하죠. 거의 다 왔죠. 여기. 거의 다 왔죠. 110 근방에 거의 다 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사서 모았던 거를 모아. 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모아. 그렇죠. 뭐 1,500, 1,400, 뭐 2,000 모아. 그래서 이렇게 딱 짓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뭐 유가증권이라고 그래, 코스피는. 그걸 들고 있다가 이 14%가 딱 올라올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세상말로 시쳇말로 패대기, 확 집어 던져서 수익이 확 났을 때의 어떤 느낌, 환희를 느껴보셨나요? 그 표정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빵 뜰 때 이 느낌 겪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단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단타가 아니라요, 정상적인 종목군 내에서 사서 목표가까지 그냥 들고 가시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팔딱팔딱 뛰면 뜰 채로 한 번씩 뜨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 11%가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요, 꼭 짜고 친 듯한 이 패턴이 변하지 않는 패턴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행위를 할까? 도대체 누가 왜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시장에 8,000원, 4,000원짜리 마이너스 8,000원짜리를 어떻게 7만 원, 10만 4천 원에 팔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심사한 주관사라고 하는 증권회사는 도대체 어떤 증권회사일까? 그 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성 소장의 투자 지침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막 하나 다시 나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요. 정말 애간장이 타고요. 정말 힘들어. 나 정말 미치겠어. 그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띡띡띡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이라도요. 내가 무슨 짓을,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꼭 직시하시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 증권방송에서 방송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주식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해야죠. 알고 해도 힘든 시장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야 전문가요. 저분이 저거 사래. 오케이. 그걸 밤새 TV 보면서 열심히 메모해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한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네가 사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개인 투자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봅시다. 자, 오늘 3월 25일. 예. 오, 이름 끝내죠. 광전자. 제가 여기다가 왜 회사 이름을 써왔냐면요.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잘 보이시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여기 조명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전자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이 종목 뭐야? 그러고요. 들어가 보야 되니까 광전자가 3월 25일 이하가 말이요. 시작해갖고 시가인데 훅 떨어졌다가 여기서 훅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종목하고 달라. 얘가 80만 주고 얘는 도대체 막 한 700만 주, 170만 주, 막 80만 주 들어온 거야. 오케발이 딱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 여기가 3.5인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리 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꼬리 이때 매우 많이 사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집중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전자 딱 걸렸구나, 그지? 차티스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아마추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 간 겁니다. 쭈르르륵. 예, 이때도 엄청난 수익이죠. 팔고 싶은가요? 자, 오렌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렌지를 봤더니 손님 이게 10%까지 밖에 안 갔는데 이 110 과열 구간에 딱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아. 뭘요? 지금까지 계속 모아. 지금 얼마씩 샀어? 저 2천만 원 샀어요. 얼마 샀어? 4,500만 원씩 샀어요. 얼마 샀어? 6,450만 2,700원을 샀어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 훅! 하고 파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이 14% 가기 전에 이미 얘는 예견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 개인 투자자에 딱 맞는 도구가 있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지하실에 처박혀서 11년 동안 바닥을 박박 긁다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이 종목 광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가 14%입니다.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그 내용, 이게 광전자가 되겠습니다. 지능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드리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시입니다.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예. 대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시기도 편할 겁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요. 좋은 내용들 또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고 시장의 원리를 아셔야만이 매매하시는데 힘들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성 소장의 투자 지침서 오늘 11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를 기억하시고 이 방송은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VOD로 또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질질 끄냐고요? 예, 제 방송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힘차게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